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집중 조명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세계를 한 번에 잇는 장거리 노선까지 취항하는 거점 공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8년 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지를 군이 의성으로 결정한 지 1년이 더 넘도록 잡음과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려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조재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에는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있습니다. 여객과 화물 모두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공항 건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주역 최대 현안이었지만 논란만 거듭해왔습니다. 남북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밀양신공항이 한때 대안이 되는 듯 했지만 가덕도와의 경쟁 끝에 정치 논리에 밀리면서 둘 다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2016년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방식은 군사 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 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이전지를 놓고 논란과 갈등이 계속됐고 바로 1년 전 군이 의성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가덕 신공항입니다. 2016년 정부가 남북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지만 가덕 신공항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가 이번에도 작용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은 1472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는 일반 공항이 아닌 관문 공항으로까지 위상 격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도 출신 지역을 막론하고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가덕 신공항 지원 발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인천공항과 경쟁할 수 있는 동남권에 진짜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지원도 함께 약속하고 있지만 가덕 신공항과는 결이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2028년 준공엔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논의는 해야죠. 조만간 발표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가덕 신공항이 반영된다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동네 공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항공 수요를 대거 빼앗겨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거칠 것 없이 추진되는 반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기부대 양해 방식보다 국비가 안정적으로 투입돼야 접근성을 높이는 SOC 사업이 쉽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야 정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지역민들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 좋은 공항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명운을 걸고 이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과 이 가덕 신공항과의 경쟁 등 여전히 산 넘어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정치권, 그리고 시도민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한 제대로 된 하늘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의군을 대구로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었지요. 그런데 의회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예정대로 편입안을 통과시켰고 경상북도 의회는 찬성안과 반대안을 모두 부결시킨 겁니다.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경상북도 군의군이 대구광역시 군의군으로 바뀔 때 예상되는 변화는 적지 않을 텐데 양측의 셈법이 자칫 통합 신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도건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군의가 대구로 편입되면 우선 대구의 면적이 크게 늘어납니다. 군의군은 614제곱킬로미터,
대구 8개 구군을 합친 면적 888제곱킬로미터의 70%에 해당됩니다. 대구 면적이 2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면적 605제곱킬로미터의 2배가 넘습니다. 땅이 넓어지는 만큼 기업이나 각종 시설 유치에 유리해집니다. 편입안이 통합신공항 입지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도로와 철도 건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도로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같은 시설과 교육,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데 드는 지출이 세 수입보다 훨씬 커서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인구 변화는 미미합니다. 2020년 기준 군위군 인구는 2만 3천여 명으로 240만 대구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경북은 대구와 반대 입장입니다. 공항 신도시 추진이 원활하고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공항 관련 투자가 대구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 대구 주변 도시의 연쇄적 대구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분절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경상북도의 다른 시군 또 인접한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이제 허탈감을 느끼고 그런데 지난 2일 경북도의회는 대구 편입 찬성안과 반대안 2개 모두 부결했습니다. 군위 주민들은 편입이 무산되면 공항 이전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공항 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우세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군위의 대구 편입을 행한 후에 공식 건의하고 건의한 이후에는 정부 입법 또는 또 의원 입법의 방법으로 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위의 대구 편입 문제에는 대구와 경북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로 합칠 것이란 막연하고 안이한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구 경북을 통합하는 마당에 군위가 먼저 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를 뭐 그렇게 문제시할 도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해 급하게 내놓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추진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제대로 된 공항을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군위군은 올해 말까지 대구 편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통합 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경상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서 의견 없음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결과 모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군위군 대구 편입은 의성, 군위 공동 후보지를 유치 신청하는 조건이었다며 약속을 어겼으니 대구 편입 진행 상황에 맞춰 통합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을 무더기로 접종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한 병원에서 지난 1일이 유효 기한인 화이자 백신을 2일과 3일 이틀 동안 61명에게 접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재접종 등의 조치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수성구한 병원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을 7명에게 접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에선 38명, 경북 45명 나왔습니다. 대구에선 중구 의료기관에서 8명이 나와 관련 확진자가 누적 17명으로 늘었고 서구 한 음식점 관련해서도 종업원으로 확산돼 누적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에선 구미가 교회 관련 9명 등 17명, 경주 7명, 김천 6명, 포항과 영천 각각 4명 등 10개 시군에서 45명이 나왔습니다. 대구는 지난 2일 66명을 기록한 뒤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경북은 어제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4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기업의 수출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기대감 속에 세계 시장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데 큰 변수만 없다면 수출 시장 호조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농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면서 지난해는 수출이 한 해 전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다시 살아나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출액이 3배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업무가 화상으로 또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고요. 수출길은 지금 확실히 회복되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는 무역 팀원까지 지금 충원을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역 기업 모든 업종에서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와 경북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3% 늘었습니다. 주력 품목인 전기, 전자, 철강, 금속, 기계 업종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구가 30.9%, 경북이 11.5%로 대구 기업 수출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FTA 체결국을 상대로 한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29억 6,3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1.8% 증가했습니다. 전체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거의 근접하거나 이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재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시장 호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수요가 위축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수요 위축이 나타날 경우 수출은 물론 내수 시장도 과거 코로나 대유행 때처럼 경기 개선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권의 정책과 현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경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권 토론회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보들은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큰 방향은 비슷했지만 세부 사항은 차별화시켜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을 우리 미래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DNA 경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DNA 경제를 통해 대구 경북 중심인 전통 제조업을 로봇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산업화에 기반이 됐던 게 전국에 깔린 도로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사회로 가게 된 게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망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전 단위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 대구 산업단지 베스트 테스트베드 활성화와 규제 해소를 통해 도시 전체가 혁신성장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산단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로봇 선도 도시로의 발전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원전 수사와 검찰의 수사 등 현안을 처리하던 때의 입장 차이와 함께 서운함을 비판하며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셨던 후보께서는 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와 또 윤석열의 정치적 수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오히려 저와 윤석열의 동반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그건 분명히 수사권의 일탈이었고요.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와의 교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수사권의 남용이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구 경북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통해 사연을 소개해달라는 코너에서 정세균 후보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구에서 코로나 상황을 진두지휘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노란 옷의 총리님 덕분에 대구가 든든해, 시민들 덕분에 코로나19 잘 이겨내, 작년에 제가 3주 동안 대구에서 대구 경북의 코로나와 싸웠던 그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대구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후보들은 한결같이 큰 틀의 흐름 속에서 대구 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팔공사는 대구와 칠구, 군위, 경산, 영천을 아우르는 대구 경북의 대표적인 명산이죠. 면적이 122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무려 42배나 됩니다. 생태적인 가치도 아주 높은데요. 조계종 제9교구 본산인 동화사, 선본사 갓바위 등 역사적, 문화적 자원도 뛰어납니다. 이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엔 주민 반대로 무산됐지만 최근 다시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 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양관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팔공산은 해마다 1,800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대구 경북의 명산입니다. 국보 2점과 보물 25점이 있고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식하는 생물종은 5,200여 종으로 국립공원인 오대산 5,100여 종, 무등산 4,080여 종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매와 삭,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14종과 천연기념물 12종이 서식합니다. 팔공산은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 지정 연구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30개 도립공원 가운데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에서 2순위, 자연 경관에서는 1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대구 오기 전에 인스타에 이제 대구 가보라는 거 쳐보고 여기가 좋다고 해서 와봤어요. 여기 케이블카가 좋고 뭐 팔공산에 볼 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딸이 좋아하니까 일단 오면 도심하고 다르게 또 공기도 좋고 또 뭐 나무도 많고 하니까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자주 와요.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립공원 승격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구 경북 시도민의 72%, 팔공산 인근 거주민과 상인 58%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했습니다. 체계적인 생태 보존과 환경 관리가 필요하며 팔공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의시설, 탐방로 등 인플라도 확충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국립공원 지정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타당성이 높게 나오면 내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국립공원 지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은 2012년 추진됐다가 당시 주민 등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토지 소유자 49%는 재산권 행사 등의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승격에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나 생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 선을 파괴사, 부인사, 동화사 윗선으로 결정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하든 수용되는 토지들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한다며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이번에는 차질 없이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추석 차례상 차림에 드는 비용도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3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에 드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뒤늦게 가을 장마가 온 데다 코로나19로 2년째 해외 수입량이 감소해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채도 지금 날씨가 이래서요. 야채 이런 종류도 비싸고 좀 고깃값도 비싸고요. 선물은 올해는 좀. 올해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평균 30만 원으로 지난해 27만 4천 원보다 9.3% 상승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3.8%, 그러니까 7만 3천 원 더 저렴하지만 시민들은 이마저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다 비싸요. 안 비싼 게 없어. 살 나오면 살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좀 힘들어요. 특히 명절에 많이 찾는 과일과 고기의 가격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 크게 뛰었습니다.
곶감 가격이 39.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배 27.3%,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10%가량 급등했습니다. 지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국거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는데 구이류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자체 소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지난 연말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9,000원대까지 치솟았던 계란 가격은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이달 중 계란을 1억 개 추가 수입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축 마리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이 오히려 전체 수요를 부추겨 추석 차례상 비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시가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합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에서 시작해 칠곡, 대구를 거쳐 경산에 이르는 61.85km 구간인데 1단계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추가 역사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는 경산에서 밀양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오늘 오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 차량 20여 대를 통해 공사 자재와 생활 물품을 반입했습니다. 지난 2일 이후 닷새 만이고 올해 들어 37번째 기지로 물건을 반입했습니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 등은 새벽부터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농성했는데 경찰은 해산 예고 방송을 한 뒤 아침 7시부터 농성자들을 한 명씩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최근 영탁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 양조가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법원 소송을 냈습니다. 가수 영탁 측은 또 예천 양조가 자신들을 공갈 협박했다며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예천 양조는 영탁이 계약 기간에 몰래 영탁 상표 출원을 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며 공갈 협박 또한 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석 명절 선물 가액 한도를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농업계를 중심으로 한 요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한도 상향을 논의하지 않아 추석 전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명절 때마다 자꾸 특례를 줄 수는 없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